자, 우리 수호제기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이 수호제기는 일단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아서 뭐 내용 자체가 뭐 아주 어렵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이 수호제기라는 작품은 이제 어떤 작품이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좀 미리 정리해놓고 가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이 작품은 얘들아, 한문으로 쓴 수필이에요. 한문 수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수호제 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치? 이 기라고 하는 양식인데요. 이 기라고 하는 수필의 양식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좀 자기가 실제 겪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이제 실제 겪었던 사건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얻은 자신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쓰는 이제 그런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양식을 이제 수필 중에 기라고 해. 음. 자, 그리고 일단 이 작품은 얘들아, 사실 그 주제를 좀 먼저 보면은 이게 나라는 사람은, 즉, 나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도 느껴지지만, 나를 지킨다라고 하면 어때? 좀 의아하죠, 그쵸? 그래서 이 뭐 작가도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건 대체 왜 그럴까? 무슨 말일까? 왜 나를 지켜야 할까?'라고 해서 처음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인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읽어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참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구나.'라는 얘기를 하거든. 이유가 뭐냐면 참 나라는 것은 이 주위 영향에 쉽게 물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영향 때문에 사실 나라는 것은 쉽게 변하거나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벼슬을 지낼 때는 몰랐다가 지금 작가가 이제 귀향지에 와서 이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귀향지에서 '아 그렇구나. 이 나라는 것은 정말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이 맞구나.' 즉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지켜야 함의 어떤 중요성, 음 그 중요성을 깨닫는 자 그러한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좀 둘로 나누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구분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쓰는 말들이 조금 어려운 말들일 수 있어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지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일단 먼저 나를 구별하면 먼저 이제 이런 현상적인 나가 있습니다. 자, 현상적 자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나를 나누는 둘로 나누는 이 자아 분열의 형식을 이제 우리가 윤동주시에서 사실 미리 좀 언급해 보기도 했어요. 그쵸? 경험도 해봤어. 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일단 현상적 자아라고 하는데 이 현상적 자아가 얘들아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면적인 외면 즉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야. 자, 외면적인 즉 현실적인 나의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적 자아는 이 세속적인 현실에 쉽게 달라지고 물드는 나예요. 알겠죠? 세속적인 현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변하고 그리고 쉽게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나를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결국 본질의 나죠. 본질적인 자. 자, 현상적인 자아는 너무나 겉으로 드러난 이런 나기 때문에 참 달아나길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이 본질적인 자가 이제 간직해야 하는 나고요. 지켜내야 하는 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를 좀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좀 순수하고 좀 근원적인 그러한 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표현들을 좀 먼저 들어보시고 정리해 봅시다. 일단 읽고 나서요. 다시 한번 놔볼게요. 자, 일단 본문으로 한번 갑시다.
자, 이거 선생님이 좀 같이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 수호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지, 그치? 자, 수호제라는 이 말의 뜻은 일단 이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자, 즉,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자, 큰형님. 자기의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 수호제였어요. 음. 자, 근데 이 이름은 난 처음에 어땠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그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다. 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 이 수호제라는 말을 풀면 이렇거든. 나와 굳게 맺혀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건 없다. 그런데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대체 이게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즉, 이 수호제라는 말의 뜻 자체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말이거든. 나를 지키다라는 말이야. 자, 이게 수오예요. 음. 자, 그래서 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 말, 수오제라는 말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인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애초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대체 왜 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가? 이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은 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역시나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해도 좋고요. 음. 즉 일반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글을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형님이 이제 자기 집에 뭐 이렇게 뭐 붙여놓았던 이제 그런 수호제라는 말의 뜻을 나는 참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하는 말이, 자,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라고 해서 이 장기가 얘들아, 자, 유배지입니다. 자, 유배지 이름이고요. 자,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음. 자, 유배지에서 내가 이 수호제라는 말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대요. 즉, 이 수호제라는 이 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대.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 맞아. 나는 지켜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근거나 이유를 좀 뒤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에요. 자, 즉, 이 사람의 어떤 결론 그리고 주장을 앞서 먼저 제시했어. 그래, 맞아. 나는 지켜야 하는 거구나. 음.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체크 한번 하면서 갈게요. 자, 즉,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 맞아. 나는 지켜야 해. 생각해보면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또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집도 그래,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꽃나무나 과일 나무들 뽑아갈 자도 없는데 그건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책.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책이라는 것도 결국 세상에 다 퍼져서 너무나 흔한 건데 이걸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가 없죠. 자, 즉 밭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집도 결국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꽃나무나 과일나무 이런 것들도 결국 땅에 박혀 있는 거니까 뽑아갈 자가 없습니다. 또 책 같은 건 경우에도 결국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전부 다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인데 이걸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결국 밭, 집, 꽃나무, 책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내 옷이나 양식,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자, 옷이나 양식, 이런 것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훔쳐간다 한들 모두 천하에 널려 있는 것들이잖아. 천하에 모두 있는 그 실이 다 옷이고 곡식인데, 훔쳐간다고 해도 한두 개 지나지 않을 테니, 결국 모든 옷이나 곡식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밭, 나무, 집, 책, 옷이나 양식,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킬 필요가 없는 대상을 나열한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하 만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모든 것들은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하는 말이 자, 이렇게 천하 만물은 그래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만 오직 나라는 것은 지켜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유가 뭐냐면 나를 왜 지켜줘야 하냐면 나라는 것은 체크해 볼게 이제 너무 잘 달아나거든요. 음. 너무 잘 달아나고 이렇게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너무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해요. 너무나 잘 달아나서 나라는 것은 늘 일정함이 없이 늘 변해요. 자, 쉽게 풀어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세속적인 이익이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변해요. 쉽게 흔들립니다.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결국 체크할게요. 잠시 살피지만 않으면, 잠시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다 떠나갑니다. 자, 잘 달아난다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대요. 자, 그러면서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만 주어도 떠나갑니다. 자, 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이익 그리고 뭐 위험이나 재앙 이런 것들. 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또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려도 사람의 마음은 막 달아나 버려요. 변해. 어디든 막 가버려. 또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봐도 또 내 마음은 흔들리고 달아납니다. 자, 또 이렇게 한 번 가면 또 제자리 나오나? 그렇지 않아. 돌아올 줄도 몰라서요.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나를 정말 잃어버리기가 쉽대요. 즉, 인간은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를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음. 당연히 서리법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서리법 얘기했지만 앞에도 많았습니다. 서리법. 자, 이렇게 여기까지 대체 왜 나를 잘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 준 거야. 맞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자, 그것을 나열해 뒀죠. 자, 그다음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봐봐. 여기에서 자, 나는이라고 해서 주어는 결국 잃어버렸어요. 자, 나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죠. 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쵸? 나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현상적 자, 현실에 드러나는 이 현상적 자라고 하고요. 자, 잃어버린 대상. 잃어버리면 안 되지. 잘 지켰어야 했거든.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나. 자, 이 나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본질적 자라고 해요.
알겠죠? 자, 나는 나를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나는 지켜야 하는 이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릴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서 그 공부에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었다. 또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라고 했는데 이 처지가 바뀌어서라고 하는 말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자, 과거의 급제에서요. 벼슬에 올라서. 자, 과거의 급제에서 조정에 나아가 자,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조정에 나아가서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도포를 입었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모관대에 비단도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벼슬 자리에 나아간다는 얘기야. 자, 나는 그렇게 과거 공부에 10년 동안 빠져들었다가 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결국 조정에 나아가서 벼슬 자리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미친 듯 큰 길을 뛰어다녔다. 자, 이게 나란 일을 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이게 나란 일을 하며 보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는 처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라는 얘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그러다 나는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었다. 자, 이게 그러다가 유배에 오게 되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앞에 나는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한번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결국 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자리에 나아갔고 이렇게 나란 일을 하면서 미친 듯 뛰어다닌 그 기간 동안 결국 나를 잃게 되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게 그게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해서 잃게 되었다는 얘기야. 음. 자, 그래서 나를 잃게 되어 잃어버리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유배까지 오게 됐어. 음. 자,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나는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무언가 좀 멈추게 되었대. 어, 일단 여기에서도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왔다.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귀향지에 도착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귀향지에 와서야 나는 이렇게 나에게 물어볼 수 있었대. 자, 그래서 이 나에게 물어보더라라는 건 이제 뭐다? 이 성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벼슬 자리에서 이 벼슬의 어떤 뭐 기간 동안, 이 나란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잃어버린 거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귀향지에 오게 됐고, 이 귀향지에서 결국, 아, 나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좀 차분히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드디어 귀향지에서 무엇이 이 성찰을 뭐 시작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나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야. 자, 너는 대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니? 대체 무엇에 홀려서 끌려서 왔니? 대체 너는 왜 본래로 돌아가지 않니?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솔직히 우리가 뭐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찰의 모습이다, 뭐 혹은 뭐 반성의 모습이다. 자, 귀향지에 와서 내가 나에게 이 너는 당연히 나야, 그치? 음. 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제 좀 질문해보고 한번 뭐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찰하게 되고 좀 반성하게 됐어. 음. 자, 그런데 처음엔 어땠냐면 끝내 멍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가지 않더래. 그래서 사실 이 잃은 나를 다시 되찾는 이런 것은 쉽지 않다. 자, 이 정도만 봐줘. 자, 이러한 말이 나를 찾는 것은 다시 나를 이제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얼굴빛을 보니 마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고, 결국 그 다음 체크해볼게. 그러다가
다시 나는 결국 붙잡아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어. 자, 그래서 이 지점에 반드시 체크해주고, 여기가 뭐다? 나를 되찾다. 자, 여기가 바로 나를 되찾게 된 이제 그런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결국 이 지점에서 뭐다? 본질적인 자아를 찾게 된 거지. 자,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이때 둘째 형님이라고 해서, 우리 처음엔 첫째 형님 얘기로 시작했잖아. 그런데 이제 둘째 형도 있어. 그래서 둘째 형님은, 나하고 굉장히 유사해, 처지가. 체크해 볼게요. 자,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이분도 그 유배에 내려오게 됐어. 둘째 형님도 나를 잃었었고, 이제 그렇게 유배지에 내려왔던 분이야. 그런데 이제 역시나 그분도 나와 함께 나를 붙잡을 수 있었고 함께 머무를 수 있었지. 이렇게 둘째 형님도 나를 유배지에서 되찾게 되었대. 알겠지? 그래서 이 둘째 형님은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존재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알아오는데 결국 이 큰형님만이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분이지. 자, 그래서 나 그리고 정영용이라는 나, 그리고 나의 둘째 형님은 몰랐지.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결국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뭐, 외부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에 흔들려서 나를 잃었던 사람인데, 유배지에 와서야 이렇게 나를 다시 되찾은 그런 경험이 같고, 우리 오직 큰형님, 이 첫째 형님만 애초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잃은 경험을 하지 않았대. 알겠지? 자, 이렇게 마지막 큰형님의 말로 끝나볼게. 자, 유독, 자, 볼게. 자,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자라고 이름 붙인 까닭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자, 큰형님의 말입니다. 태연이라는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태연을 지키려고 했었다네. 그러니까 즉, 애초부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지켰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태연 체크해 두시고요. 요게 또 뭐다? 본질적 자아다. 자, 그래서 오로지 이 태연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다? 나와 다른 부분이에요. 나와 다른. 알겠죠?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큰형님은 알고 계셨다. 마지막. 그렇지만 이건 나의 핑계다. 그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 성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맹자의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네요. 무엇을 지키는 게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즉, 맹자님 말씀에 애초에 이런 말이 있었죠. 즉, 몸을 지키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애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맞다. 자, 이 말이 진실이다. 자, 마지막 줄 쓸게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로 쓰겠다. 라고 해서, 어, 이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끝낸다. 아시겠죠? 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 음.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으로. 자, 보자. 자, 이렇게 우리 주제 한번 다시 연결해서 보세요. 자, 2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 글이 어떻게 시작하니, 얘들아? 이렇게. 대체 나를 왜 지켜야 한다는 거지? 자, 이건 어디의 말이었어요? 큰 형님의 그럼 집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자, 즉, 큰 형님의 그냥 말이라고 할게요. 음.
에이, 그렇게 할까요? 이제 큰형님은 먼저 이렇게 자기 집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붙였죠. 그쵸? 수오제라고 해서 대체, 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까? 이 나를 지키는 건 왜일까? 즉, 이 글은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무엇으로 시작한다? 의문으로 시작해요. 자, 이제 그러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귀향지에 와서 이 사람은 깨닫게 됐죠. 그쵸? 아, 그렇구나.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쓰게 됩니다. 음. 자, 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말을 이제 좀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말을 좀 구분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현상적 자라고 해서 이게 뭐였어요, 얘들아? 자, 외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세속적인 현실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결국 이 현상적인 자는 얘들아 어떠니? 그 외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죠. 그쵸? 음.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되찾아야만 하죠. 그죠? 언제나 잘 달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자였습니다. 우리가 늘 간직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런 자아로 본질적인 자아를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연결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본문 다 읽었으니까, 음. 자, 일단 이 작품에서 얘들아 좀 대조적인 의미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쵸? 일단 그 시작부터 천하 만물에 대해서 음, 쭉 이야기하잖아. 기억나니? 자, 천하 만물은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글쎄요 기억나는 대로 써볼까요? 뭐 있었어요? 자, 즉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던 거 뭐였어요? 밭이었죠. 그쵸? 자, 밭은 지킬 필요가 없죠. 집은요? 집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나무들도 있었죠. 자, 나무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책, 그리고 뭐 옷과 양식이라고 했었나요? 뭐 이런 것도 지킬 필요가 없죠. 음. 그래서 애초에 이것들은 얘들아, 자, 없앨 수가 없어요. 그쵸? 뭐 밭이나 집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애초에 없앨 수 없고요. 그리고 책이나 옷, 양식 이런 것은 뭐 없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대체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건 뭡니까? 지킬 필요가 없었죠. 이 천하 만물은 그러한 의미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자, 그런데 나는 어때? 나는 너무나 달아나기를 잘하고, 또 한 번 떠나가면 또 돌아올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음.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잘 잃어버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켜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예요.